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합동 브리핑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기용 보건복지부 1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추경호 부총리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호 부총리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투자 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지원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교육 시스템, 금융, 서비스 산업 혁신 지체 등으로 총 요소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의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입니다. 경제 운영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으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법령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 기업 공개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 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 차단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 개선 도약 경제입니다.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개선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평가 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제도 개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정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은 근본적 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대비 선도 경제입니다. 과학기술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 R&D 예타 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일감 조기 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확보, 출산, 육아부담 완화, 축소, 고령사회에 대비해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가는 행복 경제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 요인을 높이고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주거, 교육, 자산 형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 주거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농식품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잡 다단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 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 재기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거시경제 잠재 리스크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 세법 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주기적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1, 2개월 내에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건전 재정으로 그 재정 기조를 새 정부가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이 지금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정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MBN 김경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당에서 그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거를 그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떤 입장이고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 그거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육아휴직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시행식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시기? 예, 육아휴직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그 예, 시기. 예. 예. 우선 당 그리고 또 일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입니다. 하지만은 또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동향 그리고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재정 상황 등과 감안해서 당의 목소리 일부 지역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종 판단이 있으면은 또 별도로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예. 언제? 예. 육아휴직 그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마치게 되면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뉴시스의 옥성구입니다.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인하 방안이 포함돼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인세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해서 법인세를 가지고 이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이다 아니다 이것은 저는 정확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협력 기업들 결국은 또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우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에 비해서 법인세 구간도 다단계로 복잡하고 그리고 평균 세율도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OECD가 지금 한 21.5% 수준 되는데 우리는 최고 세율이 25% 됩니다. 조세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국제 비교 평가에서도 우리의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그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 감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 그리고 또 세율 조정까지 포함해서 2중, 3중, 4중에 과도하게 부동산에 관해서 세금을 물린 정말 비정상적인 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등과 관련한 세율 여러 가지 이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한 번 더 하십시오. 다른 분도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나 이번에 물가 전망을 봤을 때 정부가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 의지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망치를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경제 성장 전망치와 물가 전망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 수치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성장률은 3.1%에서 2.6%로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를 4.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우선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 OECD, IMF 등에서 전부 세계 경제 전망 등을 크게 하향 조정했고 또 물가도 최근에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가파르게 전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경제의 금년의 전망이 성장과 물가를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여러 정책적인 의지 또는 국민들께 낙관적인 심리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성장 전망을 수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전망 수치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금리 등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현재로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이종혁 기자입니다. 먼저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번 경방에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뿐만 아니고 이제 자본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어떤 지금 정책 윤곽, 대응책 윤곽을 갖고 계신지 큰 윤곽만이라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올해 개편 한시 개편 관련해서 지금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 어느 정도 몇만 세대 정도가 이제 정책적인 혜택을 보게 될지 대략적인 어떤 정부에서 추산한 수치가 있을지 그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내외 금리 차, 그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거 상황을 보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자금 유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국내 경제 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히려 자금이 더 머물러 있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서
점검하고 또 향후 대응책에 관해서도 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상황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단순히 내 금리차 때문에 자금의 유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과거 경험치로 봐서도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 등과 관련해서의 이 가구수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